2023년 아파트 가격 강남 3구만 올랐다. 역시 대한민국의 첨단이자 부동산 불패의 땅 강남이죠. 자, 그래서 강남 부동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생기는 바로 그 의문. 아니 1970년대만 해도 강남이 전부 논밭이었다는데 도대체 우리 엄마 아빠는 그때 강남 땅도 안 사놓고 뭐 했던 걸까요? 자, 여러분, 이게 서울 지도죠. 그런데 1962년까지는 요만큼만 서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한강 이남에서 서울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영등포 인근의 지역밖에는 없었던 거죠. 이 시기는 우리나라가 본격적인 산업화의 길로 들어설 때죠. 전국에서 일자리를 찾아 몰려든 사람들로 서울이 포화 상태였습니다. 인구 폭증으로 여러 문제가 생기자 정부는 서울을 넓히기로 하는데 어디로 어떻게 넓히느냐에 문제가 있죠. 그런데 당시는 한국전쟁이 끝난 지 불과 10여 년 정도밖에 안 지났을 때입니다. 그래서 정책 입안자들은 휴전선에서 약 40여 킬로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은 서울을 더 북쪽으로 개발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죠. 바로 이 때문에 한강의 남쪽으로 개발하고 한강에는 다리를 놓기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1963년 이전까지는 서울이 아니었던 현재 12개 자치구에 달하는 지역이 모두 서울로 편입되죠. 평수로 따지면 기존의 8천만 평 정도였던 서울이 1억 8천만 평으로 2배가 넘게 넓어진 겁니다. 여기서 현재 우리가 소위 강남 3구라고 말하는 지역들은 대부분 경기도 광주군과 시흥군에 속했던 지역이었습니다. 당시의 서초동은 서울 사람들이 화초나 꽃을 사러 가는 외곽의 화훼단지 마을, 압구정동은 주민 대부분이 배나무 농사를 짓는 과수원골이었죠. 도곡동은 특산물로 도라지가 유명한 시골이었고 청담동은 이름처럼 물이 맑기로 소문난 촌락이었습니다. 심지어 당시의 이 지역 주민들은 강 건너의 강북 사람들을 보고 서울 사람이라고 부르면서 상전대하듯이 했다는 기록도 있죠. 당시 개포동이나 일원동 일대의 주민들이 서울 시내를 가기 위해서는 일단 하루가 꼬박 걸리게 양재동까지 걸어간 다음에 지금의 타워팰리스 부근 양재천변에서 배를 타고 탄천을 따라 올라가서 뚝섬에서 내렸다고 합니다. 그랬던 강남인데 우리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는 도대체 왜 여기에 땅을 안 사놨냐는 거죠. 지금부터 설명드리죠.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선 강남 부동산으로 큰 돈을 벌었던 한 남자의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박종규, 박정희 대통령 시절 2인자라고 불렸던 최측근인데요. 1970년 1월 정권 실세인 박종규가 당시 서울시의 도시계획과장인 윤진우를 자신의 집으로 호출합니다. 그리고 아주 간단 명료한 지시를 내리죠. 은행에서 돈을 받아서 강남에 개발될 땅을 사라. 아니, 정부의 실권자가 왜 일개 공무원한테 땅을 사모으라고 했을까요? 자, 이듬해인 1971년에는 큰 선거가 2번이나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4월에는 박정희와 김대중이 맞붙는 대선이, 5월에는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었죠. 그러니까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윤진우에게 부동산 투기를 지시한 겁니다. 윤진우는 명령대로 제1은행으로 찾아가 돈을 받았고 이 돈으로 땅을 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건 정책 입안자가 본인이 산 땅을 본인이 개발시키는 거죠. 어디가 개발될지도 훤히 알고 있고 심지어 그냥 본인이 산 땅에 개발을 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윤진우는 이렇게 제1은행에서 마련해준 돈으로 강남 일대 23만 7천여 평의 토지를 매입했죠. 그리고 이듬해에 매입한 토지를 팔기 시작하는데요. 이 부동산 투기로 윤진우가 벌어들인 돈은 원금은 그대로 두고 시세 차익만 20억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당시 20억 원이 지금의 가치로 얼마냐? 6천억 원이 넘습니다. 윤진우는 이 엄청난 돈을 정권에 상납했고 4월 대선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승리했으며 5월 총선에서도 민주공화당이 의원 정수 과반 이상을 가져가며 승리했죠. 그렇게 이 사건을 전후로 한 시기에 강남에는 부동산 투기가 성행을 하게 됩니다. 현재의 양재동 부근인 말죽거리는 아예 복덕방촌이라고 불리면서 부동산 업자들과 정부 요직에 앉은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일가 친척들이 몰려들었죠. 이들이 땅으로 돈을 버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당시 헐값이었던 강남의 논밭인 땅을 사서 본인들끼리 사고 팔기를 반복합니다. 그러는 동안에 개발은 진행되고 땅값은 올라가죠. 그리고 고점에서 제3자에게 매각한 후에 둘 다 손을 털고 런을 박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1966년 초에 평당 200원에서 400원 수준이던 양재동 일대의 땅값이 불과 2년 뒤에 6,000원으로 뛰고요. 개발이 막바지에 이른 1979년이 되면 10만 원에 가까운 금액이 되죠. 10여 년 만에 땅값이 400에서 500배가 된 겁니다. 같은 기간 강북인 중구의 신당동과 후암동의 땅값이 25배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말 그대로 상전벽해인 거죠.
여러분, 이 강남 부동산이 오늘날까지도 불패인 이유는 간단합니다. 부동산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강남에 살거나 아니면 강남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죠. LH 출신의 저술가 한종수 씨, 국회 정책보좌관과 서울시 의원을 지낸 강희용 씨에 따르면 1급 이상 고위 공직자들의 20에서 30%가 강남에 거주한다고 합니다. 정부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사람들, 또 국회에서 입법을 책임지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직간접적으로 강남에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경향은 어느 정권이나 매한가지입니다. 보수, 진보, 양분돼서 댓글창 곱창내지 말아주시고요. 결국 우리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옛날 헐값이었던 강남의 땅을 못 산 이유는 강남 개발의 이권이 기획 단계부터 고관 대작들만의 카르텔이었기 때문이죠. 물론 자손 대대로 강남 땅에서 농사 짓다가 갑자기 땅값이 올라서 벼락부자가 된 케이스도 없지 않지만 강남 개발의 주도권은 어디까지나 지체 높으신 분들의 손에 의해 이뤄져 왔습니다. 강남 부동산 문제를 아주 자세히 파헤쳤던 그것이 알고 싶다의 PD는 이렇게 말했죠. 과거 군사정권이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고문한 것은 물론 나쁘다. 하지만 더 나쁜 것은 모든 사람들이 왜 그때 우리 아버지가 강남의 땅을 사놓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사회를 만든 게 아닐까. 여러분, 저는 이 말이 너무 맞는 말 같습니다. 부동산 공화국 대한민국에서 지독한 부의 양극화, 그 씨앗을 뿌린 사람들은 따로 있는데 평범한 국민들끼리 편갈라 싸우는 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건 강남 이권의 혜택을 독점한 그들이 미울지언정 그 미움이 열심히 자산을 모아서 지금 현재 강남에 거주하시게 된 분들에게까지 향해서는 안 되겠죠. 자, 2024년에는 강남, 강북, 서울, 지방 이렇게 분열된 부동산 양극화가 조금이라도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볼만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텍스트맨이었습니다.